중고생 때 수술을 했던 사람들은 지금 거의 다 후회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고생 때하고 성인 됐을 때는 반드시 얼굴이 변합니다. 의사들마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다녀보고 그 중에서 어떤 분한테 수술 받으면 되냐면 지금 교수님께서 성형외과 전문의로 계신 거죠? 네네. 와, 그러면은 뭐 성형외과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에 그 많은 여성분들이 그 외면, 성형수술 예, 굉장히 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예, 예. 그 점점 더 이렇게 되는 이유, 경향 그런 게 뭐라고 보시나요? 우리가 성형그래서 보면 성형의 문제점, 그 문제점이 많으면 성형외과 의사가 성형을 하기가 힘들겠죠. 사실은 문제점보다 순기능이 더 많습니다. 뭐 이런 얘기 사실은 나가게 되면 방송에서 맞지 않을 수 있겠지만 네. 그런 순기능이 있고 보람이 많다 보니까 네. 성형외과 의사가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우리가 성형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성형에 대한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성형, 그럼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성형, 그럼 포장, 가식, 그다음에 투명하지 못함. 그러니까 심지어는 사람들이 성형한 걸 숨겼죠.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결혼할 사람들이 상견례 하다가 상견례에서 일단 저 집안과 결혼 안 해. 깨졌다는 거죠. 그 깨졌는 이유가 뭐냐 보니까 그쪽 어머니가 성형을 너무 많이 했다. 성형을 너무 많이 해서 성격이 안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하면서 결혼이 깨졌던 뭐 이런 얘기가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게 벌써 한 십수년 된 얘기인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 100세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그런 성형에 병적으로 집착하기보다는 자기의 경쟁력의 툴로 시작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전문직 매우 많습니다. 전문직 매우 많고요. 아, 전문직이 수술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수술을 많이 쓴 거죠. 예를 들면 의사, 변호사 그냥 뭐 늘 오는 직군들이고요. 뭐 국내에서 가장 좋은 대학의 충동청 내에서도 지금 저희 이미 퍼져가지고 거기서 수술하러 많이 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무슨 뭐 성형에 중독된 이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 중에서 좀 더 잘 활동하고 내가 평소에 하려던 그 약간 핸디캡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소위 말하는 수선, 그렇군요. 리페어 차원에서 오는 경우, 근데 거기서 얻어지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자신감을 가지고서 또 생활이 바뀌는 그런 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그런 성형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남은 게 있어요. 문제점은 어디서 보통 걸렸냐면 원래 자기 외모에 집착을 해서 우울하게 지내던 약간은 병적인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 별로 특별히 방법이 없다가 성형이 나온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성형을 통해서 시도를 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성형을 시도를 하면은요, 성형을 했어요. 만족할까요? 아, 쉽게 만족을 못 하나요? 만족 못 하죠. 사람들의 끊임없는 특성은 뭐냐면 그 자기 얼굴에서 끊임없이 흠을 잡습니다. 뭐가 하나가 되면 또 그 다음에 또 문제 또 생기고 뭐가 하나면 또 문제 생기고 하면서 끊임없이 성형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고 결국 성형 중독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성형 중독자는 아니지만 그 성형을 좀 하고 싶어 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도 성형을 해볼까 하면서 약간 그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거죠. 성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형을 하게 되면은 약간의 중독성이 있어요. 전 세계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형을 하나 안 한 사람, 또는 성형을 여러 번 한 사람입니다. 성형을 한 번으로 끝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성형을 하게 되면은 그 대부분 수술이 잘 됩니다. 거기서 얻는 만족감은 그 만족감이 사실은 직업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힘인 거죠. 왜 그런 보람이 없으면 저희가 그런 진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약한 군에 뭐가 있냐면요. 중고생들이 있는 거예요. 청소년들. 예, 중고생들은 이 성형이라고 하는 것이 얼굴에 칼 대고 하는 것이 위험한지 잘 모르고 주변에서 누가 하니까 나도 하겠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좀 담배를 피우고 있지만 저 학생 때만 해도 담배는 거의 피면 안 되는 거였고 반에서 피던 몇 사람 저기 산에 가서 몰래 가서 피웠었습니다. 그만큼
근데 만약에 담배 피는 친구들은 뭐라고 생각했었냐면은 안 피는 친구들보다도 좀 약간 사회물을 많이 먹은 것 같고 사회를 또 많이 하는 것 같고 어른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으면서 담배를 폈거든요. 지금 성향이 딱 그렇습니다. 마치 아이돌 스타를 보면서 스마트폰 보면서 자란 세대가 자기 주변에 있던 어떤 친구가 성형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마치 성인이 된 듯한 느낌, 아이돌 된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서 성형을 하고 싶죠. 밤마다 와서 이제 부모도 졸라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 아이가 있는 집은 게임이 그 중고생 그 집안의 가장 큰 문제고요. 남자는 게임, 여자는 성형입니다. 근데 남자 게임은 대놓고 나서 그냥 오픈시켜놓고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국가에서도 도와주고 하는데 집안의 여학생인데서 성형을 너무 밝혀. 그러니 밖에 나가서 할 수가 없죠. 끙끙 앓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병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변했냐면은 뭐 몇 년 전에 그 책에도 나와 있지만 수필에도 나와 있지만은 어떤 아이가 저희 병원에 중학생 고등학교 2학년이 왔어요. 수술을 해달라고 돌려보내고 또 왔어요. 또 돌려보내고 왔어요. 또 돌려보내고 그래서 결국 수술을 줄여서 당일날 부모님을 모시고 오면 하겠다라고 해서 얘기를 절충을 봤어요. 당일날 이제 부모님이 와야 되는데 안 온 겁니다. 부모님 사인 받아야 되는데 미성년자니까. 근데 하는 얘기가 부모님이 카드도 주셨고요. 신용카드. 그다음에 부모님이 신분증도 주셨어요. 그다음에 혹시 몰라서 가족관계 증명서도 떼왔어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주면서 우리 엄마한테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직접 와야 된다. 근데 너무 환삭고 때를 쓰는 거죠. 나 저거 해보라고 전화해보라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왜 여성이 나와요? 그러더니 뭐 주민번호 가족들 거 다 줄줄줄 대고 딸 해고 뭐 카드 번호 넣는 거 대면서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금융회사가 체크하는 것 이상으로 까다로움을 가지고 했더니 다 녹음도 했고 그 수술을 했어요. 며칠 뒤에 그 부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를 고소하겠다고. 미성년자의 사인 없이 그 부모의 사인 없이 수술했다는 것에 대해서 고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피해 보상. 딱 감이 오시죠? 어떻게 한 거예요? 학생이 다 속인 거예요. 부모의 그 신용카드는 부모 지갑에서 꺼낸 거고 신분증하고 그리고 지나던 그 소위 그 전화기 속의 엄마는 대포폰을 사서 줘서 그 사람이 지나가던 여성한테 부탁을 한 거죠. 자기 아이님한테.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자기가 추적당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태연 이적을 해준 거죠. 완벽히 속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걸 알고 나서 오히려 저한테 우리 딸을 고소해달라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딸이 그렇게 좀 약간 부모 지갑에서 저기 신용카드를 훔쳐다가 뭘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마무리됐냐면은 우리가 그 학생을 조용히 불러서 다시는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수술비를 돌려줬는데 또 부모가 고맙다고 해서 다시 수술비 내면 다시 그때 사인하고 가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된 적이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유약한 부분에 대해서 성인이 됐을 때는 그 사회적인 문제는 사실은 많지 않고 그런데 이게 중고생들이 지금 그 중고생 때 그 수술을 했던 사람들은 지금 거의 다 후회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예. 얼굴이 변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러면은 그 청소년기 왜 후회하고 성형수술을 반대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중고생 성형을 반대하는 저희 병원은 중고생을 받지 않습니다. 중고생을 받지 않고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그 뭐 제가 무슨 뭐 도덕적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옛날에 중고생 때 성형을 했다가 20대 초반에 후회하는 사람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이 땅에서 병원을 오래 하려면은 저 사람들을 계속 봐야 되는데 원망 들으면 안 되겠구나. 사실은 뭐 그런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 제가 무슨 뭐 또 도덕적으로 너무 우위가 있어서 그런 걸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근데 생각하기 제가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는데 잘했다고 생각이 돼요. 중고생 성형이면 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뭐냐면 중고생 때 하고 성인 됐을 때는 반드시 얼굴이 변합니다. 그래요? 예, 반드시 변하기 때문에 수술을 사실은 하면은 안 돼요. 과거의 모습에 수술해놨는데 성인 돼서 변하면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또 하게 되면은요. 어렸을 때는 부분적인 수술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들다만 수술이 된 거예요. 얼굴까지 변하면. 그럼 또 다시 수술해야 되거든요. 그럼 벌써 20대 초반에 한참 파릇파릇하고 이뻐야 될 시기에 얼굴에 칼을 2번 댄 거예요. 벌써. 얼굴이 예쁠 리가 없죠. 그렇구나.
그리고 그 후유증이 남아서 30대 되면 또 그다음부터 계속 성형으로 푸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성형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으로 안 끝납니다. 아. 전 세계 사람은 둘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성형을 한 번도 안 한 사람, 또 하나는 성형을 여러 번 한 사람. 여러 번 사람. 한 번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형을 한 번 하게 되면은 검색하는데 몇 달, 병원에 서 상담받고 수술 스킬 잡는데 몇 달, 또 끝나고 나면은 또 붓기 빠지고 하는데 또 몇 달. 이게 한 1년의 마라톤 코스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할 때가 중고등학생 아닙니까? 그 중에서 한 1년, 2년을 그렇게 날려버려요. 한 번은 끝내 두 번, 세 번 날려버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겠네요. 예. 하고 싶어도 미루는 게 낫겠죠. 중고생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그래서 수술을 한 번 시작을 하게 되면은 한 번으로 안 끝납니다. 보통 자녀들이 나 이번 한 번만 더 해주면 다시는 조르지 않을게.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속으시면 그다음부터는 오히려 더 계속해달라고 계속 압력이 그 등살에 못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비슷한 이유인데 그 우리가 성형을 하게 되면 자기의 얼굴이 변하는 거잖아요. 자기 외모에 대해서 자기 주관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성형을 했어요. 성형을 해서 좀 붓기도 있고 그런데 주변에 이 아이를 좀 음해하고 싶은 소위 가스라이팅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 그 성형 잘못됐다. 그러면은 성인이라고 하면은 뭐 그래 병원에 가보자 하고 또 자기 할 일 하면 되는데 마음 약한 중고생들은요. 그렇죠. 내가 성형 정말 잘못됐나 보다. 그래서 맨날 거울 쳐다보고 부모 달달달달 볶고 또 병원에 오고 뭐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네. 게다가 가끔 가다가 이게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 염증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염증 생기면 병원 왔다 갔다 2시간, 병원 기다리는데 1시간, 한나절이 학원 갈 시간 다 빠지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친구의 인생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네. 이게 순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중고생 때 성형은 어떤 경우든 간에 저는 반대하고 만약에 이제 부모하고 면담을 해서 부모가 꼭 해줘야 될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보통 성형을 하죠.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다 안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걸 반대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좀 올바르게 성형 수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성형이라고 하는 것은 의술이지 않습니까? 의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건강한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내 얼굴을 싹 다 고쳐주세요. 뭐 옛날에 나온 뭐 미녀는 무슨 괴로워 좀 싹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이 좀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성형을 하려다. 근데 그런 전제 조건 하에 이제 그분이 이제 병원을 다닐 때 난 이 의사한테 성형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건 어떤 기준을 할 수 있냐면 상담을 여러 번 다니는 거죠. 다녀서 똑같은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질문을 던져보게 되면 그 의사들이 답변을 주는데 대부분 병원들이 그 답변이 거의 다 달라요. 다 비쌀 것 같죠? 아니, 다 다릅니다. 의사들마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의사들이 그 미의 기준을 보통 대부분 다 독학을 합니다. 특별히 알려주는 그 학원이 없어요. 네. 학원이 없어요. 네. 대부분 다 기준을 독학을 하게 돼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 집마다 손맛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녀봐야 되는 거예요. 다녀보고 그 중에서 어떤 분한테 수술 받으면 되냐면 이분이 내가 뭐 가지고 지금 고민하는지 알고 있다. 왜냐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뭔가 조금 모양이 조금 덜 예뻐서 불편한 게 있는 거거든요. 사진 찍을 때, 웃을 때, 아니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이럴 때 좀 불편한 게 있는 거거든요. 아니 좀 나이가 들어 보인다거나, 아니 너무 또 상대방으로 너무 젊어 보인다거나, 동안이라든가 불편한 부분을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의사가 내는 솔루션이 맞겠죠. 진단이 정확하니까. 근데 진단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누가 알 수 있어요? 본인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병원에 갈 때는 나 얼굴 다 고칠게 병원에서 하는 대로 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뭘 고치겠다고 정확하게 딱 집어서 가면 의사들의 상담이 귀에 들립니다. 몇 군데 다녀보면서 저 의사가 지금 하는 행동이 맞고 저 의사가 지금 나한테 그 주는 조언이 딱 내 마음을 알고서 하는 조언이야. 그러면 그 의사가 내는 솔루션이 맞을 확률이 높죠. 굉장히 많겠죠. 굉장히 많겠습니다. 그렇게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발품을 좀 파셔야 됩니다. 네.